FA50과 KF21을 중심으로 폴란드가 기묘한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FA50 초도 물량은 폴란드에 들어가 창공을 가르며 유럽에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내에서 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이 FA50에 얼토당토하는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FA50 도입 계약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폴란드가 참가한 에어쇼 등에서 FA50을 조종한 건 폴란드 공군 조종사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조종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폴란드 공군에서 FA50을 조종할 수 없다면 FA50은 기종 전환에 적합한 항공기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을 알고 보면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 어이없는 어두숨을 유발하게 합니다. 폴란드가 FA50으로 사소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KF21과 관련해서는 애타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복잡한 기분을 들게 하는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폴란드를 기점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9월 20일 폴란드 현지 언론이 8월 15일 열병식에서 한국 조종사가 폴란드의 FA50 전투기를 조종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는 총 2차례의 FA50 공식 비행이 있었습니다. 8월에 열린 폴란드 국군의 날 열병식과 라도메어쇼였는데요. 그런데 이 2차례의 비행 모두 폴란드 파일럿이 아닌 한국인 파일럿이 FA50을 조종했었다는 것입니다. 에어쇼 당시 주조종사로 카이 파일럿이 부조종사로 폴란드 파일럿이 탑승해서 FA50을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현재 폴란드에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FA50이 주둔하고 있는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의 조종사들은 여전히 미그 29를 조종하고 있고, FA50을 위한 새로운 파일럿을 훈련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무리한 군사력 강화 시도가 기존의 전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마자 달려든 무리가 있으니 한국 무기를 도입한 현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폴란드 야당이었습니다. 폴란드는 10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폴란드 제1야당인 시민연단은 자신들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 무기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반대파를 끌어들여 표를 집결시키겠다는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폴란드군이 지나치게 많이 도입한 한국 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으니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FA50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는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4명뿐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조종사들은 대부분 T50과 TA50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FA50은 시뮬레이터로만 훈련을 했습니다. 즉, 폴란드에 돌아와서야 본격적으로 FA50을 조종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FA50은 T50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적응 숙달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따지자면 운전면허를 따고 반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초보 운전 스티커를 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도입한 새로운 군용 항공기를 전 유럽에 선보이는 자리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여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행사에서 그런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한국 조종사가 폴란드 조종사들과 함께 FA50GF에 동승한 건데요. 게다가 FA50 같은 복자기는 주조종사든 부조종사든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폴란드 열병식에서 이루어진 첫 비행에서 한국 파일럿이 조종은 폴란드 파일럿에게 맡기고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한국 파일럿은 어디까지나 도우미의 역할로 동승했고 조종은 폴란드 파일럿이 도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그 29를 몰던 폴란드 파일럿들이 한국에서 FA50 교육을 반년 만에 마친 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는데요. 기존 폴란드의 주력 전투기인 소련제 미그 29와 FA50은 한이하게 다른 기체입니다. F-16 설계에 기반을 둔 FA50은 하나부터 10까지 미그 29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진 항공기 간의 기종전환 훈련은 베테랑 파일럿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비행 중에 사용되는 용어 또한 완전히 다르기에 몇몇 폴란드 파일럿들은 FA-50 기종전환 교육에 앞서 영어부터 다시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그-29를 몰던 폴란드 파일럿들이 FA-50 교육을 반년 만에 마친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해 FA-50이 효율적인 조종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T-50 계열 항공기를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면 F-16으로의 기종전환 훈련에 소모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폴란드의 마리우스 보아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 도입을 발표할 당시 FA-50은 폴란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16과 최고의 조종어 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단 9시간의 교육만으로도 F-16 조종사들이 충분히 FA-50을 조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세대 고등훈련기 중 F-16을 비롯한 미국제 전투기들을 훈련하는데 T-50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을 받았던 폴란드 공군의 조종사 야체크 스톨라레크 소령은 훈련을 위해 탑승했던 TA-50에 대해 기동성과 속도, 반응 모두 매우 빠릅니다. 저희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라고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에도 해당됩니다. F-16 지원이 결정된 우크라이나는 미그-29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해 왔었기에 F-16이 당장 공여되더라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한 기종전환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더라도 내년 봄은 되어야 F-16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교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폴란드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서구식 전투기의 기종전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인 노하우가 우크라이나에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훈련용 기체와 수십 년 동안 대량의 F-16을 운용해온 우리 공군의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우크라이나군의 F-16 실전 배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F-16 기종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현재 살상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성사된다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치명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개발 사업에서도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납부를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프랑스, 티르키예 등에서 고가 의무기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구매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이해를 같이 하는 폴란드가 협력을 자청하는 중이고, 이를 통해 유럽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노리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 때문입니다. 방산 분야는 당장의 무기 판매로 얻어지는 이익뿐 아니라 유지, 관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당합니다. 또한 무기 체계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사후 관리에서 얻어지는 이익 규모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과거 2, 3세대 무기들의 경우 실질적인 제품, 즉 하드웨어 비용이 더 비쌌던 것이 사실이지만 무기 체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전체 이익에서 성능 개량을 비롯한 소프트 파워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세대가 발전할수록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작금이 상황을 고려하면 소프트웨어의 교체 시기나 업그레이드 주기 역시 점점 더 단축된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산 시장은 하드웨어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이후의 운용, 유지 비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훨씬 커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2세대 전투기까지는 단순한 플랫폼 판매에서 끝나지만 3세대 전투기부터는 수출 효과의 50%, 4세대 전투기부터는 70%가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을 팔면 후속 군수지원 사업 부문까지 이익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선 유럽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데요. 그 초석이 되는 게 다름 아닌 폴란드, 그리고 FA-50입니다. 유럽 진출을 꿈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역시 유럽의 방산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100년 전 자신들이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 만큼 항공 및 방산 산업에 대한 자존심과 의지가 상당한데요.
여기에 정비나 무장탄약 등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상당합니다. 이는 후속 군수지원 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판매 역량까지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의지가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건데요. 더욱이 한국이 개발한 FA-50은 3세대로 출발하지만 4.5세대까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통합 시스템에 따라 하위급으로 운용할 수도 있는 데다 운영비 면에서도 유로 파이터나 라팔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시간당 2에서 3만 달러가 넘게 들어간다는 해당 전투기들과 달리 FA-50의 운영비는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A-50의 시장성은 충분하니 그 시장에 무난하게 들어갈 발판이 되어줄 나라가 폴란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방산 분야에서 찰떡궁합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방산을 넘어서 안보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폴란드는 K-무기를 통해 수출과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